평생 직장 하나만 보고 달려오셨습니다. 이제 곧 받게 될 퇴직금과 매달 나올 연금으로 아내와 편안한 노후를 그리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 40년 가까이 함께 산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며 그 퇴직금과 연금의 절반을 내놓으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잠시 후 평생의 헌신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던 한 남자의 이야기를 통해 법원이 아내의 보이지 않는 희생에 어떻게 가격표를 매기는지 그 냉혹한 현실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올해 말 정년퇴직을 앞둔 60대 초반의 김성실 씨. 그는 40년간 공직에 몸담으며 받은 월급 봉투를 단 한 번도 뜯어보지 않고 아내에게 전부 맡겼습니다. 아내는 그 돈으로 살뜰히 아끼고 모아 번듯한 아파트 한 채와 약간의 예금을 마련했습니다. 김성실 씨는 퇴직 후 받게 될 두둑한 퇴직연금이야말로 자신의 땀과 헌신에 대한 유일한 보상이라 굳게 믿었고 당연히 아내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는 노후에 대한 어떤 불안감도 없이 은퇴 후의 단꿈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모두 출가하고 남편의 퇴직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아내의 얼굴에 그늘이 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생을 남편과 자식의 그림자로 살아왔다는 깊은 상실감, 수십 년간 쌓여온 소통의 부재가 더는 외면할 수 없는 벽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결국 아내는 김성실 씨에게 이혼을 요구하며 이제라도 나 자신의 이름으로 내 인생을 살고 싶다고 선언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아내의 투정이려니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변호사를 선임하고 법원에서 날아온 소장을 받아들었을 때 그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김성실 씨는 소송 과정에서 평생 느껴보지 못한 충격과 배신감에 휩싸였습니다. 아내가 요구한 재산 목록에는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와 예금은 물론 김성실 씨가 아직 수령하지도 않은 미래의 퇴직연금까지 버젓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법정에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판사님, 이건 제가 평생 벌어온 제 돈입니다. 아내는 평생 소득 한 푼 없었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나 법원의 계산서는 그의 상식과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법원은 40년에 가까운 긴 혼인기간, 아내의 가사 노동과 자녀 양육이 김성실 씨의 안정적인 공직 생활과 재산 형성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한 판결에서는 40년간 소득이 전혀 없었던 전업주부 아내의 재산 분할 기여도를 남편과 동일한 50%로 인정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자, 김성실 씨의 이야기가 너무 극단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이것이 바로 오늘날 황혼 이혼의 현실입니다. 법원은 재산 분할을 잘잘못을 따져 벌을 주는 과정이 아니라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이룬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공평하게 나누는 청산의 과정으로 봅니다. 특히 황혼 이혼의 경우 법원은 한 배우자의 경제활동이 다른 배우자의 헌신적인 가사노동과 내조라는 보이지 않는 지원 위에서 가능했다는 점을 매우 명확하게 인정합니다. 관련 통계나 변호사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전업주부라 할지라도 혼인기간이 20년을 넘어가면 재산의 40%에서 50%까지 기여도를 인정받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 되었습니다. 아마 많은 남편분들께서 가장 억울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것일 겁니다. 아니, 아직 받지도 않은 내 연금과 퇴직금을 왜 나눠줘야 하는가? 하지만 우리 대법원은 이미 오래전에 장래에 수령할 퇴직급여 역시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확히 판결했습니다. 그 퇴직급여를 받기 위해 요구되는 그 수십 년의 근무 기간에 배우자의 협력과 희생이 분명히 기여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국민연금의 경우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라면 이혼한 배우자가 연금의 일부를 직접 청구할 수 있는 분할연금 제도까지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 것 같나요? 감정적으로만 대응하는 것은 최악의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통계청의 발표를 보면 이제 이혼하는 부부 3쌍 중 1쌍 이상은 20년 이상 함께 산 황혼 이혼에 해당합니다. 여성의 경제적 지위 향상,
길어진 평균 수명, 그리고 이혼을 더 이상 흠이 아닌 개인의 선택으로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 변화가 맞물린 결과입니다. 이제 황혼 이혼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상황이 불리해지자 감정적인 선택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한 실제 사례에서는 남편이 이혼 소송 직전에 자신의 예금 계좌에서 2억 2천만 원이라는 거액을 몰래 인출했습니다. 재산을 숨기려 한 것이죠. 하지만 법원의 금융거래정보 조회를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악의적인 재산 은닉 시도로 판단하고 인출한 2억 2천만 원을 고스란히 남편의 재산에 포함시킨 후 아내의 기여도를 50%로 판결해버렸습니다. 섣부른 행동이 오히려 더 큰 화를 부른 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인식의 전환입니다. 이건 온전히 내가 번 돈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법적으로 부부가 혼인 중에 이룬 재산은 명의와 상관없이 공동의 것으로 봅니다. 아내의 가사 노동과 육아는 단순히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정을 지탱하고 당신의 사회생활을 가능하게 한 명백한 기여입니다. 이 냉정한 현실을 인정하는 것이 모든 준비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부부 경제 공동체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입니다. 은퇴를 앞두고 있다면 노후 계획을 절대 혼자 세우지 마십시오. 아내와 함께 식탁에 마주 앉아 현재 우리 가족의 재산 목록을 투명하게 공유하고 퇴직금과 연금을 어떻게 활용할지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서로의 역할을 존중하고 지난 세월의 기여를 인정하는 진심 어린 대화는 필수적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돈 관리를 넘어 부부 관계의 신뢰를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감정이 아닌 기록으로 소통하는 습관입니다. 오랜 부부일수록 사소한 오해가 감정 싸움으로 번지기 쉽습니다. 중요한 재산 문제에 대해서는 함께 재무 상담을 받거나 하다못해 논의된 내용을 간단한 메모로라도 남기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나중에 생길 수 있는 오해를 줄여주고 서로의 생각을 명확히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만약의 경우를 위한 조언입니다. 이미 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면 감정적으로 맞서기보다 냉정하게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할 가능성에 대비해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과 같은 법적 권리를 지키기 위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이것은 재산을 지키기 위한 이기적인 싸움이 아니라 나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최소한의 과정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는 단순히 재산을 빼앗긴 한 남편의 억울한 사연이 아닙니다. 평생을 함께한 동반자의 시간과 희생을 존중하지 않았을 때 우리 모두가 맞이할 수 있는 쓸쓸한 노후의 자화상입니다. 진정한 노후 대비는 더 좋은 연금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지금 내 곁에서 수십 년의 세월을 함께 견뎌준 배우자의 가치를 인정하고 남은 인생을 함께 만들어갈 동반자로서 존중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어떤 금융 상품보다 확실한 최고의 노후 대비책일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울림을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 채널에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거나 여러분만의 지혜가 있다면 댓글로 그 생각을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